안녕하세요. 여의도 머니왕이 되는 시간입니다. 머니왕 2부로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자, 한 주간 또 걱정 많고 고민도 많았던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증시도 오늘 금요일까지 조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다음 주 전략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통 시간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한 주간 고민 많았던 내 종목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간에 고민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786-1022, 1023번으로는요. 전화 연결이 가능하고요. 문자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정확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간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할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머니왕 2부 시작해볼게요. 네, 머니왕 2부 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분을 보기 위해서 오늘도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와룡 선생님, 한선호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잘 지내셨죠? 그럼요. 네, 저희의 이 기대와는 다르게 이번 주 국내 시장이 조금 어려움도 있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도 미증시보다는 견조하게 잘 버텨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먼저 와룡 선생님, 네.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다가 금요일날 폭탄 맞았습니다. 아, 그렇죠. 예, 예.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휴일이 월요일이 아니라 네. 금요일이었으면 참 네. 좋았겠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예. 이제 월요일은 또 공휴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 전략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저희는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건 어제 미국 증시가 좀 많이 반등을 했거든요. 오, 예. 네. 우리 증시는 어제 갑자기 생각 밖으로 많이 빠졌죠. 지금 우리 증시가 저는 증권하는 사람들은 공휴일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연휴가 생기면. 네. 연휴 생기면은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나와서 좀 매도를 하는데 더구나 우리가 증시가 빠졌던 거는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해서 관세 전쟁을 또 일으키는 바로 4월 2일까지 뭐 연기하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또 바로 시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증시에 지금 큰 영향을 미치면서 외국인 매도를 일으키고 또 원달러 환율까지 급등세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환차손을 우려하는 외국인들은 폭풍 매도를 현선물 포함해서 3조 원 이상 팔았을 겁니다. 현물만 한 1조 5천억을 매도한 걸로 나오는데 그럴 경우 지금 우리 증시는 그 부분을 연기금이 받아주고 아니면 기관이 받아주는데 기관도 매도세에 나왔고 결국은 그걸 다 우리 개인들이 다 몸으로 다 막았는데 다행스러운 건 어제 미국장이 좀 PC 지수 비가 좀 잘 나왔고 금리 인하에 대한 좀 희망이 좀 생겼으면서 반등한 부분이 있지만 또 아쉬운 거는 우리가 논다는 거예요. 하루 쉬니까 그걸 반영은 화요일 날 되니까 또 월요일 밤 미국장이 또 내려버리면 또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할 거는 주말에 우리 연휴 잘 쉬면서 미국이 파이팅 해가지고 월요일까지 상승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지금 지수가 빠진 부분들은 지금 갑자기 차트를 지금 지원이 안 돼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지수가 120선과 뭐 12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어느 강력한 지지라인이 될 것 같으니까 다음 3월부터는 꼽히는 3월에 반등이 나오니까 너무 실망 마시고 3월에 종목과 이런 낙폭 과대한 때 내 종목 포트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잘 세우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번 주 국내 시장이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미 시장이 간밤에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그런 흐름을 이제 국내 시장도 다음 주에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정말 아쉽게도 월요일에 저희가 또 공휴일이기 때문에 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흐름, 이 국내 시장도 화요일에 펼쳐질지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자, 국내 시장 우리가 봐야 하는 주도 섹터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룡 선생님, 네. 저희 다음 주에는 어떤 섹터를 위주로 보는 게 좋을까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봐야 될, 지난주에는 저도 좀 어느 정도 맞췄죠. 중국 소비주로 맞췄는데, 다음 주에도 똑같이, 우리 증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 위주로 일단은 먼저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소비주를 한 30% 정도로 비중을 갖고 갔으면 좋겠고, 지금 중국 소비주는 그 어떤 섹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엔터도 있고, 또, 그 뭐 콘텐츠라 의류가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 중국 소비주 중에서도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엔터주가 먼저 상승세가 나왔고, 게임주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화장품주에 조금 더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콘텐츠 쪽도 지금 웹툰이라든가 이런 종목도 괜찮아졌었고, 지금 중국 정부가 이러면은 5월에 한알령을 해제할 것 같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다음 달 3월이면은 지금 문화사절단이 지금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우리가 사드가 성주, 경북 성주에 설치되면서 중국에서 사드 보복으로 지금까지 8년간을 한알령을 내리면서 이쪽 관련해서 국내 산업의 피해가 한 22조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는 상당히 피해가 막심했는데, 이런 분이 한알령 해제로 지금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네. 저 HT가 지원이 안 돼가지고 HTS를 지금 오늘도 제가 사용하는 키움증권이 또 하나 오늘 날마다 이렇게 하네요. 네. 사실 토요일마다 이렇게 많은 이 증권사에서 HTS 점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차트를 보여주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섹터 와룡 위원님께서는 이 중국 소비주 관련 해설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제 3월부터 지난 2월부터 이 한알령 해제 기대감 속에 국내 시장도 조금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사실 이 중국 소비주 관련한 화장품 섹터만 이 국내 시장에서는 유일하게 좀 반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보시면요, 화장품 관련주들 이제 금요일의 시세 흐름인데요. 뭐 정말 무거운 종목들, 한국콜마 이런 종목들도 상승이 나왔고요. 클리오, 실적이 뒷받침되는 화장품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은 저희가 뭐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많은 종목들이 내려가는 시장이었는데, 그럼에도 화장품 섹터가 버텨줬다라는 건 다음 주 시장도 이끌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일단은 종목은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지금 여러 섹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주도 이렇게 섹터를 말씀드렸어요. 네. 지난주 갔던 섹터 말고 그 중에서도 올라오는 것들은 뭐 토니모리라든가 저 말씀드렸던 종목이 오르고, 삐아라든가 화장품주가 올랐고, 제가 그제 부자들의 숨은 습관에서 말씀드렸던 마녀공장 그리고 코스맥스 같은 종목도 지금 상당히 상승하고 있고, 지금 이 방송에서 지난주 추천드렸던 스튜디오 미르도 어제 80포인트 하락하는 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앞으로는 의류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다음 주에 봐야 할 종목을 제가 하나 가져왔고, 그 외에 또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그 외에 여러분들이 봐야 할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문화 콘텐츠 중에 게임도 판호 개방이 이제 될 가능성이 있고 하니까, 지금 낙폭 과대했던 종목 중에서 지금 중국 소비주 섹터를 잘 골라서 다음 주에도 포트를 담아 두시면은, 특히 또 화장품주가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한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여러분께 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가져온 거는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좀 많이 받은 유리기판을 다음 주에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종목이 최근 필옵틱스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죠.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기판은 이제 지금 사고 있는 플라스틱 기판을 대체하는 강력한 게임 체인저로서 유리기판이 부각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SKC에서 자회사를 통해서, 미국 자회사를 통해서 이번에 이 유리기판 실물을 공개를 했죠. 최태원 회장님이. 그런데 또 강력한 도전자가 생겼습니다. 바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유리기판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했고, 앞으로 유리기판을 상용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돼서 삼성이 추진한 데는 거의 뭐
확실하게 가능성이 높아지죠. 초미세 회로가 가능해서 앞으로 기판 두께를 축소하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전력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변압기 관련 전선주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유리기판이 사용되면은 이런 전력 부분도 어떤 저전력으로 강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발열 현상이 많이 생겨서 지금 엔비디아의 뭐 블랙웰이라든가 이런 그 AI 관련해서 반도체가 칩 관련해서 발열 현상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을 뭐 액침 냉각이라든가 잡고 있지만은 앞으로 유리 기판이 생기면은 이 발열 현상도 잡을 수 있고 기판이 휘어지는 현상도 좀 잡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이 앞으로 점점 더 각광을 받을 수 있고 아직은 상용화 되지 않았으니까 더 유리한 거죠. 모든 주식은 뭔가 새로운 게 생길 때가 가장 좋습니다. 2차 전지가 가장 바닥에 있을 때는 아직 신산업이었는데 그게 각광받으면서 막 에코프로나 이런 게 올라온 거 보면은 뭔가 없던 것이 새로 생길 때 지금 유리기판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점점 해서 각광을 받고 진짜 그게 활성화돼서 모두가 상용화 되기 전까지는 이런 신선함으로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보셔야 되고 얼마 전에 세미콘 코리아 2025에서 차세대 유리기판 샘플이 그리고 공개되고 시제품도 공개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번에 보셔야 될 종목은 뭐 CNG 하이테크 같은 경우 CNG 하이테크란 종목은 원래 최근에 이 종목이 유리기판에서도 차세대 유리기판의 복잡한 영상의 TGV 내벽에 방막 정착 기술로 구리 방막을 형성하는데 이 회사가 잘 했습니다. 그리고 태성 같은 경우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공장을 증설했죠. 국내 최초로 복합 동박 장비와 유리기판 식각 에칭 장비를 개발한 회사가 바로 이 태성입니다. 그리고 한빛 레이저라는 회사도 여러분이 주목해서 잘 보셔야 될 종목인데 왜냐하면 이제 제일 먼저 대장으로 올라갔던 필옵틱스가 쉬고 있고 물론 여기서 끝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트레이딩 종목으로 박스권 형성될 수 있겠지만은 그 다음 후발주자가 이제 또 올라간다면 한빛 레이저 같은 경우 스펙 합병으로 상장된 레이저 기기 전문 업체인데 이 회사는 유리기판의 스크라이빙과 커팅 기술을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잘 보시고 JNTC가 좀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JNTC 같은 경우 강화유리 원래 이 회사가 이 스마트폰에 관련해서 강화유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여 유리 관련해서 이 회사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하고 있으니까 JNTC 낙폭도 과대했고 여러분이 다음 주에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 그 외에도 뭐 PIE라든가 뭐 YC캠, 캠트로닉스 여러 종목들이 낙폭이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까 다음 주에는 유리기판이 살짝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돼서 다음 주에는 유리기판을 좀 봤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 제가 가져온 거는 바로 많은 낙폭에서 이제 서서히 고개를 들려고 하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2차 전지 종목은 여러분들이 워낙 고생을 많이 한 종목입니다. 이제 서서히 움트기 시작인데 아직도 멀었지만은 그 먼저 시발점을 가져온 게 전고체입니다. 여러분이 TV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재용 회장님하고 그리고 또 현대차의 정우선 회장님이 만나서 악수하는 부분. 원래 현대차하고 삼성은 앙숙이었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이 자동차를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자동차를 좋아하셔서 삼성 자동차로 만들고 르노 삼성하고 해서 삼성 SM5, SM3 이런 종목 차종도 만들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죠. 근데 다음 그 아들 때에서 화해를 했는지 앞으로 이런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아니면 저 차량에 내포는 전장 부품 이런 부분에 삼성과 현대차는 앞으로 협력 관계를 할 수 있고 거기서 가장 뭔가 가장 우선적인 게 바로 전고체 배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현대차, 기아, 삼성 여기서 또 이 배터리를 만들면 자동차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뭘 먹고 삽니까? 밥을 먹습니까? 휘발유를 떼겠습니까? 결국은 배터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 무거운 덩치를 가지고 사람과 거의 비슷한 몸무게를 가지게 될 겁니다. 로봇이. 휴머노이드가 이제 1시간밖에 배터리가 활용이 안 되면은 그걸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삼성이 로봇 전용 배터리를 공동 개발하고 되고 또 앞으로 이 4세대 원통형 배터리가 이제 앞으로 며칠 안 있으면은 3월 다음 주에 아마 전고체 관련해서 배터리가 공개되는 국내 최대의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5가 개막이 될 겁니다. 바로 여기 코엑스에서 개최되는데 여기에서
총망라되는 어떤 신제품들이 공개되면서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슈가 또 부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이 46 시리즈라고 하죠. 이 46 시리즈가 앞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개발해서 테슬라라든가 그 전기차 관련해서 또 납품이 되기 시작한다면은 2차 전지도 그동안의 낙폭에서 서서히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전고체 배터리가 먼저 올라왔지만은 전고체 배터리와 함께 다른 종목들도 서서히 올라오는지.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차세대 배터리 시장의 어떤 핵심 기술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뭐 대주전자재료든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종목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후발주자로 올라갈 만한 기업들의 뭐 동화 기업이라든가 그리고 한홍화성 그리고 지금 나노 신소재도 여러분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도 좀 아주 괜찮은 기업으로서 이 종목은 정치인 테마주도 엮여 있어가지고 양수 겹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지금 현재 여권에서 선두주자로 지지율 높은 분의 관련주죠. 대주전자재료는. 그래서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도 다음 주에 한번 인터배터리와 함께 모멘텀이 올 수 있었겠다 싶어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번 주에도 저희 머니왕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종목들이 시장 하락에도 견뎌냈습니다. 제가 가장 주목했던 중국 소비주. 다음 주에도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도 이런 충격적인 외인들의 이탈. 그래도 그나마 희망인 거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말 투자를 누가 잘한지 아십니까? 우리 연기금이 잘했습니다. 연기금은 이번에 160조를 해외 투자에서 벌었다고 하죠. 그 자금이 들어와서 외국인 매도 자금을 받아내고 연기금이 활약하면은 우리 지수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월요일까지 반등해서 다음 주에는 좀 낙폭을 과대한 불기둥의 어떤 양봉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들었지만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에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지난주에도요, 와룡 선생님이 예상한 섹터가 딱 맞아 떨어졌었습니다. 이 시장의 조정에도 맞아 떨어졌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이번 주 예상하는 섹터는요. 중국 소비주, 그리고 유리기판, 그리고 충분히 조정에 있었던 2차 전지 종목들까지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선호 위원의 전략은 무엇일지. 위원님, 네. 사실 두 분의 호흡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지난주에도 공통된 섹터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네. 두 분 모두 적중을 했는데 이번 주는 공통된 섹터가 있나요? 조금 겹치는 것 같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일단 섹터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미증시 상승 부분 이 부분이 그래도 반갑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뭐 사실 국내 증시 너무 많이 빠졌죠. 근데 이제 한 6거래일 정도 올라온 거를 하루아침에 내려가면서 여러분들이 다소 좀 공포스러운 그런 시장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상승 중에 나오는 하락과 이 하방 국면에서 나오는 하락, 이건 좀 다른 의미로 좀 받아들이셔야 되는데요. 상승 중에 나올 수 있는 조정폭이 하루아침에 조금 빠르게 크게 발생이 된 거지 연이어서 계속해서 약세의 흐름을 보이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환율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이틀 정도 강세를 보인 거는 국내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죠. 그러니까 그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가 원래 사실상 조금 좁혀졌던 거를 다시 벌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크로 이슈가 발생이 되면서 환차익, 환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상승이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금리, 가격이라는 변화가 그렇게 발생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월에 있을 FOMC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어제 나왔던 PCE 지표가 그래도 예상보다는 동일한 그런 전망치에 딱 부합하면서 나쁘지 않았던 그런 PC 소비 지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에 연준에서 이야기가 조금 바뀔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서 만약에 금리 인하가 있다라면 환율에서 안정세를 충분히 가져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국내 증시는 다시 2에서 3% 정도는 충분히 그 환율에 대한 부분 때문에라도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금요일 방송에서 연기금에서 매도를 한 걸로 착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장중에 분명히 매도로 보였는데 장 마감을 앞두고 동시호가에서 매수를 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39일째 순매수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연기금에서 조금 더 실탄 장전을 쏘아 올린다라면 저는 국내 증시를 잡아줄 키는 연기금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에 못지않게 또 개인들의 스마트 자금들 이런 부분들도 어제 좋은 매수세를 보였기 때문에 또 상승 시에도 외국인과 호흡을 맞춰서 수급적인 여파가 풀려갈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선우 위원님과 함께 다음 주 시장 전략, 비전까지 좀 알아봤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섹터와 종목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위원님?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종목은 네. 저는 화장품 쪽보다는 미디어 쪽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에 화장품 쪽이 많이 움직였는데도 저는 목요일까지 사실 제가 운영하는 채널에서는 이미 너무 이쪽에서 수익을 거두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다음 순환매는 이 안에서 미디어가 되지 않을까. 물론 많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 가격 유지를 대부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화장품이 안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단기 급등세를 보일 만큼 화장품이 조금은 눌리고 쉰다라면 미디어 쪽이 연일 다시 한번 상승 시세 흐름을 좀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데요. 일단 중국과 미국 계속해서 관계가 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 우방국이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 쪽과 한번 관계 협력을 하기 위해서 5월쯤에 한한령 해제, 그러니까 이 이슈 모멘텀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중국 소비주로 볼 수 있는 화장품, 당연히 여행,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미디어, 엔터 이런 관련 종목들이 지속해서 좀 순환매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미디어 쪽에서 물론 제가 A스토리라는 종목도 상한가에 갔고, 그다음에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A스택이 장중에 26%까지 급등하는 그러한 시대도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다방면으로 계속해서 좀 순환매가 강하게 일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 미디어 쪽은 계속해서 이슈가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판권, IP 지식재산권을 이전까지는 넷플릭스에 계속해서 이제 판권을 OTT 회사나 넷플릭스 이런 쪽으로 이제 이슈가 계속 됐는데 중국 쪽으로 판매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면 아무래도 그에 따른 실적, 모멘텀, 이슈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급등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IP 지식재산권을 많이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스튜디오 드래곤, 그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콘텐츠리 중앙 이런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엔터 관련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디어유나 노머스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좀 살펴본다라면 아마 다음 주에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말씀드린 디어유는 최근에 이제 SM에서 지분을 추가로 확보를 하면서 자회사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대 주주는 SM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2대 주주는 지분 10% 정도 보유한 JYP가 될 거예요. 그래서 디어유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정말 너무 눈여겨봤던 회사고 최근에 정말 좋은 시세 흐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 또 고가 상승 랠리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 신고가 행진이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노머스라는 회사가 신규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이 노머스에서도 팬 플랫폼 프롬이라는 걸 좀 이렇게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까지 크게 발생이 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 살펴보셨으면 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신작을 지금 또 새롭게 발표할 계획이고요. 이미 기존의 IP가 너무나도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국 쪽으로 수출하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 흐름들을 간단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말씀드린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한한령 이슈가 나오면서 이미 21일 날 급등 시세를 보였는데요. 그 뒤에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보다는 조금은 더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키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로 전 고점 11,260원을 조금 강하게 돌파하거나 그 근접하는 시세까지는 예상될 수 있는 가격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디어유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M 관련해서 호재, 지분 매입 소식에 강세를 보였던 날이에요. 그 뒤에 매물 소화를 이틀 정도 급하게 주고 추세 흐름은 무너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52주 신고가 랠리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생각되고요. 물론 이 종목이 제가 예전부터 봐왔는데 사실 좀 꾸준한 시대를 만들어 가다가 한 번쯤 또 크게 시대 폭발하면서 급등하는 시대가 또 비교적 잘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어유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노머스. 노머스는 신규 상장된 지 이제 3, 4개월 정도 된 새내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프롬 관련된 모멘텀을 한번 생각해 본다라면 정고점이 이제 마이너스 8.45면 그렇게 높지 않은 구간인 것 같아요. 이것만 잘 돌파한다라면 앞자리 3만 원 이상도 한번 목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디어 업종을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업종은 좀 낙폭 과대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중국 관련해서 순환매가 도는 미디어, 엔터, 화장품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시장이 하락했다면 그에 맞게 정말 크게 빠진 하락 업종 이쪽을 좀 다가가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연휴를 보내고 설날 연휴를 보내고 딥시크 관련해서 좀 국내 증시엔 전체적으로 악재였죠. 왜냐하면 더 고성능 메모리로 뭐 AI 소프트웨어를 딥러닝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엔비디아에서 H800 정말 저사양 칩으로 딥시크가 그거를 딥러닝해서 개발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 뒤로 AI 소프트웨어 그룹 종목들이 정말 대다수 강세를 먼저 보였던 건데요. 그 뒤로 고점을 찍고 밀려난 거는 최근에 가장 많이 하락한 거는 이 AI 소프트웨어 쪽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 공략 시점을 다가간다라면 정말 기술적인 반등으로 그러니까 뉴스가 특별히 없더라도 사실 손쉽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업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오면 누구든 손절을 하고 더 내려갈 것 같은 불안감을 가져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규 진입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가격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식을 좀 역으로 생각해 보신다라면 저는 AI 소프트웨어 쪽 관련 종목들이 괜찮은 시세 흐름이 좀 예상되고요. 그 중에서도 단연 첫 번째로 뽑아볼 수 있는 종목은 마음 AI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퀄컴의 이제 공식 벤더로 등록이 되면서 한번 이슈를 만들었고 그 뒤에 엔비디아와 또 협력해서 로봇 에이든의 또 인공지능 AI 관련해서 같이 협력을 한다고 하고 정말 많은 호재 모멘텀들이 있었습니다. 뭐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전에 있었던 이러한 이슈로 이 종목이 갈 거야 이건 없습니다. 왜냐? 그런 이슈로 다 반영이 된 가격이거든요. 하지만 그 가격이 너무 거품이었고 그 거품 대비해서 또 급락을 줬으니 이제 다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고 앞으로 성장성을 본다라면 또 이런 업종의 이슈가 돌 수가 있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AI라는 종목을 먼저 첫 번째로 편입해서 시세 흐름을 보신다라면 이 관련 나머지 종목들도 같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스트소프트는 저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강하게 좀 유지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나중에 차트로 보여드리겠지만 그래도 다른 AI 관련 종목들보다는 확실히 좀 탄탄한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인공지능을 앞세워서 계속해서 좀 덩치를 키우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리토 역시 조금 가볍게 좀 뛰어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뭐 예전에 네이버랑도 이슈가 있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펴보신다면 마음 AI 그리고 이스트소프트, 플리토 이렇게 세 종목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차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고점 28,900원 2월 11일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거기에서 34%가 하락한 가격이에요. 정말 너무나도 좋은 가격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잡아봐야 크게 내려갈 게 없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사실 이 우리나라 인공지능 AI 관련 종목을 매매하겠지만 미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팔란티어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사실 국내 증시의 AI 종목들이 거의 시세를 받게 될 겁니다. 근데 금요일날 시세가 끝났던 팔란티어 흐름을 보니까 이 마음 AI랑 거의 차트가 흡사해요. 그리고 소폭 반등으로 되돌렸기 때문에 아마도 팔란티어도 이제 회복세를 갖춘다라면 마음 AI 역시 충분히 이 바닥 구간을 다시 탈피해서 단기 바닥에서 회복되는 흐름을 보일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스트소프트를 한번 볼게요. 네, 아까 보여드린 마음 AI보다는 확실히 차분한 시세 흐름이 좀 느껴지실 거예요. 주가에서 박스권으로 그렸을 때 박스권 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뒤에 시장의 조정, 하락에 내려왔다면 다시 박스권 상단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는 시세 흐름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플리토. 조금은 단기 급등 시세를 좀 좋아하신다라면 아무래도 플리토라는 종목이 저는 단기 급등에 끼는 그 가장 높은 상승률은 만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좀 급하게 올라가는 시세를 원하신다면 조금 파동을 보고 플리토를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업종으로는 저 역시 이제 2차 전지 관련 쪽을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물론 2차 전지 관련해서 제가 바닥에서부터 저는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아무도 안 볼 때 정말 너무나도 제가 집중해서 밀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정말 50% 이상의 수익도 이렇게 볼 수 있었던 저한테는 너무나도 기분 좋았던 종목입니다. 물론 시장에서 전고체 관련 배터리 대장주하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맞아요. 하지만 저는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성장성,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 소재, 왜냐면 제가 약간 그때 당시 유리기판 쪽이랑도 연관을 지었던 종목이 레이크 머티리얼즈였기 때문에 사실 완전히 2차 전지로 보고 들어간 건 아니었지만 최근의 시대는 어쨌든 전고체 관련해서 상승 모멘텀이 좀 지속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종목은 이제 성우예요. 성우라는 종목은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심지어 추천을 했고 한 50% 45% 정도 올라온 종목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협력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었고요. 이쪽에서 만들고 있는 타켓 업셈블리라고 있어요. 이제 배터리가 폭파하고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아무래도 이 되게 중요하죠. 리튬 이온 배터리가 계속해서 폭파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만드는 46파이 배터리, 4680 배터리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인터 배터리 2025에서 제대로 공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쪽에서도 계속해서 소형화, 그다음 원가 절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에서 만든 4680 배터리가 더 이슈가 된다면 정말 앞으로도 로봇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좀 그런 배터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사실 운영하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더 중소형 종목에서 파괴력이 높고 상승 여력이 더 좋은 성우를 말씀드릴 수 있고 한 가지 팁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민테크라는 회사의 지분을 또 한 10%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공개방송에서 민테크를 말씀드렸고 어제 금요일날 급락시장이었는데 또 민테크는 너무나도 기분 좋게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런 지분 관계, 그다음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모멘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매우 다양하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이렇게 한 곳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조금 더 넓게 보시는 투자를 이어가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코칩 역시 먼저 좀 이슈가 됐어요. 최근 2차 전지 올라올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먼저 올라왔거든요. 이건 이제 오라클의 MLCC라고 적중 세라믹 반도체를 납품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칩 역시 먼저 시세를 보였고 최근에 2차 전지가 좋을 땐 못 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거예요. 다시 이제 2차 전지의 상승을 만든다라면 저는 오히려 눌린 종목이 다시 반등을 세게 한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칩 이야기는 많이 안 하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 봐야 될 종목이 코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종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나도 큰 상승 랠리를 보였고 최근에 하락장 속에서도 비교적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가에서 트레이딩 영역으로 다가가시기는 좋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성우 역시 최근에 급등 시세를 보이고 5일선 이탈하는 흐름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다가가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가격 구간에 머물 거라고 생각됩니다. 고가에서 수익 확보를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 2차 전지 종목은 성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종목은 코칩이에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시대가 이게 조금 더 빠르게 올라왔거든요. 그 뒤에 고가에서 눌림을 줬고 이평선 수렴하면서 밑에 지지 부근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다라면 주가가 더 이상 밀려나가기 힘들고요. 다시 한번 급등 시대. 왜냐하면 코칩이 조금 가볍더라고요. 이 상장 주식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 탄력만 만들면 비교적 쉽게 아까 앞서 말씀드린 플리토랑 비슷하게 급등 시세가 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는 코칩을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선호 위원의 전략도 세어봤습니다. 일단은 중국 소비주 중에서도 확실하게 섹터를 정해주셨는데 이제 미디어와 엔터, 콘텐츠 쪽을 다음 주는 집중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마지막은 두 분이 공통이 됐습니다. 역시나 2차 전지 충분히 조정을 겪은 만큼 다음 주 시장에서도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전략 정리해 보면서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분과 함께 다음 주 시장 전략 세우고 왔고요. 이제는 한 주간 고민하던 내 종목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분석과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어요. 786-1022-1023번으로는요. 전화 연결이 가능하고요. 전화가 힘드신 분들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으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저희가 시간이 닿는 한 최대한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부터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에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나요? 하나오션 75,700원에 40%요. 아, 네, 한화오션이 고민이시고요. 매수가는 75,700원, 비중은 40%를 보유하고 계시군요. 자, 예. 조선업종이네요. 이 종목은 와룡 선생님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좀 하나오션은 지금 과거에 매수를 하면서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까? 아니면 가장 최근에 들어 매수하셨습니까? 한 일주일 됐는데 그날만 하루 오르고 못 팔았더만 이렇게 됐네요. 예,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주식을 낮은 데에 사서 높은 데서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가 가장 가까운 분이 4만 원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하나 그룹이죠. 하나 에어를 샀는데 제가 며칠 전에 팔라고 했습니다. 4만 원짜리가 70만 원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60만 원, 70만 원에 사는 분이 계세요. 이 종목은 제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래처였으니까. 제가 금융기관에 다닐 때 이 회사는 대우조선해양이라고 했죠. 상당히 예. 힘들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지금 하나그룹에 갔고 이 하나그룹이 최근에 하나에너지 솔루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하나오션하고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 이후에 큰 그 수혜를 받을 가능성에 큰 폭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비중 40%라고 해서 비중을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중을 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밑에서 상당히 올랐어요. 지금 2만 원에 산 사람은 한 4배, 3배가 올라서 팔고 싶지 않을까요? 지금 더 올라갈 수는 있죠. 물론 MRO 사업이라든가 지금 이 회사가 좋았던 거는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는데 이 조선소를 인수한 사람은 김승연 회장의 맏아들 김동관 회장이에요. 정말 하버드 대학 출신의 아주 똑똑한 분이고 그룹을 방산업체 쪽으로 잘 이끌어가고 이쪽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서 잘 하고 있지만은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면 올라갈 수 있지만은 제가 두려워하는 거는 3월 말일이면 바로 전 종목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공매도를 한다는 것은 위에서 팔아가지고 밑에서 사서 대갚하는 거예요. 그건 뭐 어떤 종목을 팔겠습니까? 외국인들이나 똘똘한 사람들이 많이 올라간 종목을 팔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의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8만 원 정도 이 고점을 돌파하고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안 나오면 지금 현재 이 차트성을 봤을 때 7만 원 정도 수준에서 8만 원에 박스권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다가 3월 말 지나서 공매도가 될지 어찌에 따라서 주가가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 있기 때문에 비중은 저는 한 절반 정도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주가는 한 8만 원까지. 매도는 언제쯤일까요? 매도는 한 8만 원 정도 가서 지금 40% 들고 가다가 만약에 8만 원 정도로 올라갈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이 직전 고점에 있으면 직전 고점에 샀던 사람들은 손실 아닙니까? 그분들이 원금 왔다고 팔 수도 있어요. 물론 그리고 돌파하면은 또 다른 뉴스, 호재 뉴스가 나오면서 돌파할 수도 있지만은 그때쯤 되면은 벌써 3월 말 공매도에서 타켓이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때 외인 기관들이 이걸 이제 많이 들고 있잖아요. 자기 것도 팔면서 매도를 지켜버리면은 이 종목이 꺾여서 6만 원대까지 혹시 내려올 가능성도 전혀 없진 않다는 겁니다. MRO 사업이나 앞으로 이 지금 현재 이 8% 실적 성장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걸 선반영하면서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좀 부담이라서 선생님께 말씀드린 건 한 8만 원 근처 가면은 좀 비중을 줄이고 나머지를 좀 더 가져가고 만약에 공매도에 됐을 때 다시 반등 나올 때 미리 팔았던 종목으로 뭐 대응을 할 거나 어떤 그런 방법이 전략이 세우지 40% 다 들고 갔다가 정말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공매도에 타겟이 될 경우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제 생각은 40% 비중을 들고 쭉 가져가는 거는 밑에 사람이면 3만 원 들고 있으면 비중을 들고 쭉 끈질게 가져가는 걸 권하고 싶지만 지금은 상당히 고점 부분이니까 이게 더 올라간다는 것에 대한 희망은 조금은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익 내고 일부 나가십시오. 예. 그럼 8만 원 언저리 오면은 반은 매도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수익 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실로 파지 마시고 네. 수익 나면은 비중을 줄이라는 말씀이에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수고하세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말고도 좋은 종목들이 저희가 드립니다. 이 종목 나온 걸로 머니왕 프로에서 두 사람이 드는 종목을 하면은 맞아요. 여기보다 수익률이 더 좋을 겁니다. 네, 오늘 또 와룡 선생님이 열정적으로 또 솔직하게 답변 주셨습니다. 지금은 이 종목이 고점 부근이라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셨고요. 이제 7만 원에서 8만 원 박스권 움직임이 좀 예상되는 종목이니만큼 8만 원까지 온다면 비중을 절반은 줄이고 절반만 가져가자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 주셨으니까요. 도움이 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도 전화가 이어졌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에 고민 있으실까요? 예, 항공우주요. 네, 한국항공우주요. 매수가 예. 비중도 알려주세요. 63,000원이 6%예요. 네, 매수가는 63,000원, 비중은 6%이시군요. 예, 자, 방산 우주항공 관련주네요. 한선우 위원님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수고 멋진 많습니다. 종목에 투자하신 것 같아서 정말 그래도 보는 감각이 있으신 시청자분 같으세요. 예. 네,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앞으로가 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회사가 아닐까 저는 생각됩니다. 예, 앞으로 왜 될까 싶어가지고요. 네, 맞아요. 궁금해가지고 근데 여쭤- 네, 예, 예.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고요. 매수 단가는 27날 들어갔어요. 네, 어제 맞아요. 그저께. 지금 단가를 보니까 딱 요 최근에 들어가신 건데, 밀리면은 4% 정도를 더 모을 수 있고, 지금부터 올라가면 목표가는 정말 앞자리가 한 뭐 7에서 8까지도 충분히 열려있는 회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일단 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이제 성공적인 개발과 수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따른 모멘텀이 정말 가장 강하게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 1, 2주 전, 2, 3주 전쯤에 뭐 계속해서 우주항공 이쪽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드려왔는데 사실 금요일 날 시장이 그렇게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이슈가 조금 묻힌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국형 스페이스X, 그러니까 사업자를 다시 선정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우주항공청에서 재사용 발사체에 대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에 따른 모멘텀까지 증가가 된다라면 주가의 수준이 지금 63,000원보다는 충분히 더 상승될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물론 이 회사가 이전에 정권에 따라서 많이 좀 바뀌는 회사예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방산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지만 세계 문화가 계속해서 방산 쪽의 이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 그리고 우주항공도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을 또 가진 회사가 한국항공우주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차트 흐름도 지금 최근에 약세 시장이었지만 바닥에서 추세 흐름을 바로 꺾어 올라왔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전 고점 11월 달에 있었던 고점 76,600원에서 하락 흐름을 만들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다시 시세를 꺾어서 올라온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 탄력을 받아서 저는 이전 고점 7만 원을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조금 더 심호흡을 길게 하면서 약간은 여유 있게 좀 보셨으면 하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추세 흐름을 한번 잡으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가는 게 코스피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중에 한 종목이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목표가 8만 원 정도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도 건강하시고요. 꼭 수익까지 연결되시길 바랄게요. 오늘 한국항공우주 두 번째 종목이었고 약세 시장에서도 이 조정의 흐름을 꺾고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의 흐름은 잡았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급할 필요 없이 좀 여유 있게 대응하면서 목표가 8만 원까지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음 문자 고민 종목은요. 카카오입니다. 매수가는 48,000원. 비중은 3%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확실히 요즘에 오픈 AI의 협력 소식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와룡 의원님, 카카오 경우에는 언제까지 들고 있어도 될까요?
카카오는 상당히 고난의 시절을 겪었습니다. 네. 제가 전 회사에 있을 때 2만 원 정도에 추천했는데 그게 한 7배 갔나요? 8배를 갔었는데 그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코로나 시절에 비대면하고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 다음부터 김범수 회장이 이제 지난 정권에서부터 조금 정권의 견제를 받았는지 좀 김범수 오너리스크 관련해서 정말 많이 빠졌던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서 좀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있고 바닥권을 저는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함께하는 회원들도 4만 원 내려오면은 매수를 하라고 하고 4만 5천에서는 매도해서 이런 박스권 트레이딩을 하라고 하는 저희 방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카카오는 지금 이 추세선을 그은 자리에서 지금 4만 7천 원부터 여기서 4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4만 5천 원 부분 여기에 추세선을 돌파를 해야 이제 우상향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중도 상당히 낮습니다. 3%니까 만약에 이게 다시 추세선 근처에서 내려와서 4만 원 근처 내려오거나 이번에는 이까지 안 내려올 것 같습니다. 한 4만 원 초반대 4만 원, 1천, 2천 원 만약에 이러면은 비중을 더 실으십시오. 지금 3%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좀 중기로 가져갑니다. 중장기로 스윙해서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비중을 4만 8천 원이니까 이 정도 내려오면은 평단을 4만 5천 원 밑으로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절묘하게 비중도 적고 그리고 4만 8천 원이니까 조금만 더 저는 이걸 마중 나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4만 8천 있으면 이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만 기다리면은 한참 걸리는 부분을 내가 비중을 여기서 4만 2천에 한 5%나 더 담아버리면은 평단이 4만 5천까지 내려오고 그러면은 여러분 원금이 좀 더 빨리 도달합니다. 마중을 나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여기서 4만 원, 1,000원대, 2,000원대 무조건 매수를 하셔서 이 종목이 장기적으로 우상향으로 가는 부분을 보면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카카오입니다. 매수가가 48,000원이었는데 이 종목의 경우에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비중을 5%라도 조금 더 늘려서 이 주가가 떨어졌을 때 비중을 늘린 다음에 원금을 회수할 가능성도 있고 또 주가가 앞으로 우상향하게 된다면 이 수익까지 챙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매수의 관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도 문자 기다리고 있네요. 이번에는 묵직한 기업입니다. 셀트리온 고민으로 남겨주셨고 매수가는 18만 7,600원, 비중은 10%입니다. 자, 최근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조정을 겪을 만큼 겪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의원님 셀트리온은 어때요? 네,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조정을 겪을 만큼 겪은 기업 같아요, 셀트리온이. 네. 그래서 지금 시점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이 진짜 투자하기에는 이 횡보 국면이 되게 지루했던 흐름이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는 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유한양의 뭐 이러한 또 비만 치료제 이런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사실 셀트리온이 정말 엄청난 바이오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다소 소외된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이번에 조금 트리거를 날렸던 거는 실적이 정말 역대 최대로 나왔죠. 역대 최대 실적 매출액이 3조가 넘어갔으니까 정말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램시마, 트루시마, 허주마 이런 기존에 만들었던 약품들이 더 판매 실적을 호조를 이루면서 올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앞으로 5조를 목표로 이렇게 계속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뭐 기존에 나왔던 약들 말고 계속해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증가가 돼야 주가는 더 큰 상승을 보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실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이 펀더멘탈로 주가가 가기보다는 이제부터 셀트리온이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만들어 가냐에 따라서 정말 주가가 이전 고점이었던 한번 차트 흐름 볼까요? 이전 고점이 주봉으로 보니까 저도 이전에 23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주가의 기나긴 이 횡보 국면을 뚫고 이제 한번 정말 고개를 들 수 있는 찬스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일단은 전고점인 23만 원, 22만 원까지는 좀 열려있는 시세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뭐 급등을 해서 올라갈 종목은 아닌 것 같고 지금부터 추세 흐름을 만든다라면 충분히 22만 원까지 뭐 길면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걸려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호흡을 길게 하고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셀트리온이었습니다. 현재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기도 했는데 제가 여쭤본 것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특히나 이 셀트리온은 조정을 겪을 만큼 겪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그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았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8만 7,600원이었던 만큼 앞으로의 추세 상승도 기대 좀 많이 해보시길 바랄게요. 수익까지 연결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 기다리고 있네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네, 대한전선 대한전선이 고민이시군요. 매수가 네. 비중도 알려주시죠. 13,400원에 10%예요. 대한전선 매수가는 13,400원, 비중은 10%네요. 자, 네. 대한전선 요즘 추세가 조금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완용 선생님과 함께 고민 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네, 13,400원. 네, 13,400원이네요. 네. 지금 현재 13,400원은 한 10% 정도 손실일 것 같습니다. 그 13,400원이 최근에 매수를 하셨어도 어제 같은 장에는 뭐 지수가 3%씩 빠지니까 기본 우리 투자자들의 종목은 5%씩 이상 빠졌을 겁니다. 어제도 한 4% 정도 대한전선이 두들겨 맞았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대한전선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니까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한 10% 정도 비중의 10% 손실 정도 돼 있으니까 이 종목이 지금 같이 두들겨 맞았고 지금 전선주하고 뭐 변압기들 가장 올라가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 지금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를 계속 생기면서 이쪽에 대한 매출은 점점 더 전선주가 좋아질 수 있고 지금 현재 갑자기 이렇게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를 뚫고 내려간 부분은 시장 상황과 연관이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저는 여유가 있다면은 추매를 해서 13,300원인데 한 지금 현재 12,000원대 만약에 조금 더 한 10%에서 5%만 더 매수하셔도 13,000원 안쪽으로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기다리십시오. 생각하시면은 지금도 매수는 적절히 잘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10,000원부터 올라서 14,000원에까지 올라갔던 게 눌림목 주고 12,000원대에서 다시 올라갈 자리에서 시장이 두들기면서 일시적 하락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도 아주 적절히 좋고 그러니까 14,400원을 어떻게든지 13,000원 안으로 여러분 지금 시청자님께서 낮췄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머지 추가로 해서 매수한 부분들이 만약에 5% 타든지 10%를 매수한 부분이 수익이 발생하면은 14,000원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덜어내십시오. 수익으로 나오고 나머지 뭐 5% 10%를 더 들고 가시는 걸 저는 그렇게 전략을 구상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익 나오실 겁니다. 네, 걱정 마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이렇게 와룡 선생님의 한마디가 걱정 많은 시청자분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걱정 많으시겠지만요. 매수 시점은 괜찮았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또 지금의 하락은 일시적인 하락이기 때문에 분명히 수익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수익까지 조금 연결이 될 때는 비중을 어느 정도 축소하시고 수익을 좀 챙겨놓는 전략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도 전화 기다리고 있네요.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고민 네.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넥스트 칩. 넥스트 칩이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14,000원에 매수했고요. 네. 비중은 한 30% 정도. 넥스트 칩이고 매수가는 14,000원, 비중은 30%네요. 예. 최근에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한선우 위원님 좀 도와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일단 제가 뭐 주식을 되도록이면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성향이 좀 있는데 안 좋은 건 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넥스트 칩이 뭐 개별적으로 문제가 있기보다는 이 대주주 NCN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NCN이 법인세 차감 전 손실률이 50%가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리 종목에 들어갈 거고요. 이 코스닥 대표적으로 대부분 종목들이 없어지는 루틴을 이렇게 밟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거의 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관리 종목에 들어가고 문제를 일으켜서 정말 거래 정지를 당하고 그리고 진짜 상장 폐지까지 가는데 물론 넥스트 칩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주주인 NCN이 이렇게 된다라면 절대적으로 넥스트 칩이 좋은 투자 심리로 상승될 여력을 잃을 수 있고 지금의 주가 수준이 물론 향후의 전망이 아무리 좋더라도 정말 회사 내부적으로 불안함이 있다라면 이 주식 투자는 상당히 냉정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투자 심리에 좋은 매수세가 나오기가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급락이 나왔던 이날이에요. 이날이 이제 NCN이 그 관리 종목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소식이 21일 날 나오면서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그 뒤로 계속해서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의 저점 이후에 반등을 그래도 11,000원, 10,000원 정도, 11,000원까지는 열어두고는 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많이 올라왔을 때가 이 가격이고 정말 뭐 물론 향후 NCN이 탈피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약할 수 없는 약속을 했고 정말 뭐 향후 6개월, 1년, 2년 뒤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 기간 동안 너무 길어질수록 넥스트 칩은 조금 더 약세의 흐름을 동반해서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추가 매수는 절대 안 된다라고 보는 종목이고 한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까지 만약에 상승을 준다라면 이번에 손실이 다소 아쉽겠지만 더 큰 리스크를 좀 방지하는 게 어떨까 생각되면서 정말 비중을 좀 줄이시는 걸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랄게요. 자, 이 종목 넥스트 칩은요, 최대로 올랐을 때가 11,000원 부근이라고 솔직하게 또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이상은 매수가까지 도달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따라서 추가 매수는 절대 안 되고, 10,000원에서 11,000원 부근까지 오른다면 좀 손실이 아쉽더라도 이 종목은 떠나보내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챙기시는 방법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 힘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은 문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SKC 고민이라고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129,800원 그리고 비중은 18%네요. 자, 어제 좀 약간의 시장 조정이 오면서 최근에 매수가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와룡 선생님, 이 전략을 세우기에 정말 중요한 시점일 것 같은데 이 종목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걸까요? 지금 제가 딱 차트를 봤을 때 두 네. 가지로 나누십니다. 네. 129,800원은 언제 사셨냐면은 유리기판이 막 급등하던 1월 달에 만약에 살 수가 있었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어제 사셨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샀으면은 아쉬운 거예요. 왜? 높은데 못 팔았으니까. 네. 지금 사셨다면 잘 사셨습니다. 네, 지금 오. 그래서 지금 사셔서 한 거는 잘 하셨고 낙폭이 18만 원에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SKC로 유리기판 방금 저희 둘이 다음 주 유리기판이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보시면은 또 미래에셋증권에서 유리기판 양산 시점을 주목할 때라고 목표가 15만 7천 원으로 레포트를 냈습니다. 근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SKC를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SKC는 먼저 앱솔릭스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유리기판을 먼저 선점해서 최태원 회장님이 이거 방금 팔고 와서 엔비디아에 팔 것 같지만 정말 강력한 도전자가 바로 나왔습니다. 삼성에서 만약에 그걸 또 해서 나오면은 SKC는 강력한 도전자에서 지금 선두주자로 이것을 양산할 때 삼성과 맞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유리기판 주가 필옵틱스도 약간 대장주로 갔던 게 꺾이고 SKC는 올라갈 부분에서 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SKC는 필옵틱스처럼 유리기판을 하지만은 다른 쪽에서는 적자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SKC가 제가 보니 적자 부분 그렇죠? 빨갛게 나오잖아요. 지금 2023 지금 이 유리기판을 한다고 뭐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뭐 손익 부분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다. 그렇다면은 제가 봐서는 유리기판으로서 지금 12만 9천에 매수 타점으로서는 잘 사서 반등은 노리지만 장기적으로 권할 종목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올라오시면은 비중을 좀 줄이시고 종목 교체를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올랐을 때 매수할 타점은 한 15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에서 더 주가 상승이 어려운 미적미적거릴 때 팔고 종목 교체를 권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SKC였습니다. 조금 오른다면 종목 교체를 또 권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다른 종목으로도 수익을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문자가 될 것 같습니다. 셀바스 AI 소개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14,740원, 비중은 15%입니다. 이 종목도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겪고 있는데 위원님 간략하게 좀 짚어주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 소프트웨어 쪽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셀바스 A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다음 주에 충분히 반등이 예상이 되고요. 단가도 아까 14,740원이면 비교적 잘 사신 것 같아요. 대부분 막 진짜 고점에서 매수를 하고 이 종목을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답답한데 비교적 좋은 단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위로 예상이 되고요. 이번에 매출이 상당히 올라왔더라고요. 지난해 매출이 112%가 증가가 되었고 다만 이 종목이 지금 현재가로 보여지기에는 그렇게 시가총액이 높게 안 보이시겠지만 무려 3천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비교적 고평가 라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15,000원 이상 이렇게 목표하셔서 나오시는 게 또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셀바스 AI까지 살펴봤습니다. 매수가 이상까지 충분히 여력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수익까지 꼭 연결하셔서 많은 수익 보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도 이 셀바스 AI를 공략을 했었는데 와룡 선생님, 좀 전에 이제 한선호 위원님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난달에 저희가 이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고 2주 만에 거의 상한가 가까이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정을 좀 겪었는데 위원님 말처럼 이게 다시 매수도 가능한 시점일까요?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방송 출연할 때마다 가져오는 종목은 이제부터 다시 올라갈 거니까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가져온 거고 지금 한선호 의원님하고 똑같은 입장. 왜? 제가 추천드렸을 때가 2월 초거든요. 거기서 상당한 수익을 주고 제 추천 가격 거의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추천드릴 때도 인공지능 AI 관련해 소프트웨어 쪽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근데 지금 최근에 딥시크 나오고 난 다음에도 좀 이 종목들이 오히려 빠졌습니다. 이런 AI 소프트웨어. 그래서 지금 이 종목 말고도 이스트 소프트라든가 한글 컴퓨터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많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갈 타임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갈 종목으로 정말 포인트를 잘 잡아주셨고 그 중에 하나를 셀바스 A라고 제가 추천 주기 때문에 에이스를 해드립니다. 이 종목이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이 자회사가 메디아나라는 주식이에요. 메디아나는 심장 제세동 충격기라고 해서 이 종목을 의료 관련이죠. 이 셀바스 AI는 의료 쪽으로도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의사들, 종합병원의 의사들은 바쁘죠. 이것을 적어야 되는 것을 말로써 음성 인식으로 다 해서 하는 부분이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공지능이 여러분 집에도 다 있어요. 말로 뭐야 뭐 노래 들어줘 하면 다 듣죠. 앞으로 우리 음성을 가지고 통역도 해주고 뭐를 해달라는 것을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 그러죠. 그런 부분이 이 셀바스 AI를 통해서 구현될 시대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AI 소프트웨어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니까 다음 주 정말 주목해서 보시고 셀바스 AI는 지금 제 추천가에서 이제 매수 타점이었으니까 13,000원대 더 내려가면은요 이제 신규 진입해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분 걱정 마시고 셀바스 인공지능 AI 내려가면 조금 더 담아 두십시오. 네, 두 분 모두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셀바스 AI 와룡 선생님의 소개대로 정말 좋은 상승 보였고 지금도 다시 재매수 관점이 왔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와룡 선생님의 종목 중에 어제 어마어마했던 종목이 있어요. 바로 지난주 이 시간에 소개해 주셨던 스튜디오 밀입니다. 지난주 소개해 주셨는데 어제 두 자릿수 넘는 급등이 나왔어요. 무려 16%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특히 어제처럼 조정을 겪는 시장에서는 오르는 종목을 찾아보기가 힘들었거든요. 위원님, 지난주에 어떻게 알고 이 종목을 소개해 주신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중국 소비주나 좀 미디어 콘텐츠 쪽이 상승할 것 같고 뭐 화장품 쪽이나 지금 상당히 지수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가파르게 올라왔는 상태에서 조정은 불가피했는데 외인 매도로 어제 크게 두들겨 맞았는데 사실 어제 상승 종목이 거의 없었어요. 뭐 2,200개 종목이 가까이가 아마 하락했고 상승한 종목이 제가 어제 TV에서 말씀드렸던 퓨리오사 AI 그 종목하고 뭐 몇 개 없고 이런 화장품주 몇 개 그렇게 없었는데 이 스튜디오 미러는 이 애니메이션 관련입니다. 애니메이션과 웹툰 관련주가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오고 콘텐츠 관련 미디어 이쪽도 그리고 이제 서서히 움트고 상당히 빠졌어요. 지금 보시면은요. 12,000원 하던 게 이런 바닥권에서 슬슬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 장중에 24% 가까이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애니메이션 국내 최대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이 스튜디오 미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중국 한한령 해제되면은 중국의 애니메이션을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은 지금도 좀 더 높이 주가 상승할 여력이 있으니까 이 종목 다음 주에도 미디어 콘텐츠와 함께 동시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튜디오 미르 다음 주에도 이 종목 봐야 한다라고 긍정적인 답변 주셨으니까요. 보유자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와룡 선생님의 종목에 지난주에는 스튜디오 미르가 있었다면 한선호 의원님은 워트가 있었죠. 그렇죠. 네. 이제 지난주 이 시간에 소개해 주시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바로 급등했죠. 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긴 걸까요? 그때 사실 금요일 날 이슈가 좀 있었죠. 액칭 냉각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조금 너무 빠르게 이렇게 올라갔다 와서 정말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 아니면 솔직히 뭐 매매하기에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기회가 다시 한번 월요일 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아까 와룡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갔긴 하지만 다시 한번 접근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 워트라고 생각됩니다. 뭐 물론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거는 엔비디아에서 나왔던 블랙웰 이 발열 문제 때문에 애칭 냉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뜨겁게 달아오르는 회사가 하나 있죠. 퓨리오사라는 회사가 뭐 최근에 이야기가 들어보니까 뭐 TSMC에서도 또 이렇게 인수하려는 그런 사실을 밝히면서 또 한 번 이슈가 뜨겁게 달아올랐던 건데요. 이 퓨리오사에서 2세대 반도체 레니게이드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거 역시 모르겠어요. 지금은 뜨겁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발열 문제가 엔비디아 그 엄청난 회사에서도 사실 발열이 있는데 퓨리오사에서 만드는 레니게이드라고 없을까요?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기술력이 발전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퓨리오사에서 나오는 부분들까지 생각한다면 뭐 액칭 냉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뭐 유리기판 전체적으로 발열 문제를 잡을 수 있는 기술주 중심의 반도체 회사들이 아무래도 시세를 이끌어 갈 거라고 생각되고요. 금요일 날 또 한 번 삼성공조가 시간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워트 역시 월요일 날 충분한 반등이 기대되니까 반도체 쪽 뭐 액침 냉각 살펴보신다면 워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워트 이 종목도 역시나 다음 주 월요일에서 반등이 예상된다라고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2월 중순에 다른 방송에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 중에 성우가 네,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이 종목은 진짜 2주간 끝없이 질주를 그렇죠. 했어요. 네. 정말 짧은 시간 안에 40%대 상승인데 좀 전에 이제 전략 세워 주실 때 네. 성우 이 종목 다시 한번 짚어 주셨었거든요. 네, 맞아요. 이 종목 계속 봐도 되는 건가요? 저는 없는 분들이라면 정말 진입하기가 너무 좋은 차트 흐름도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게임 체인저가 조금 되고 있어요. 이 배터리 부분에서 예전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뭐 물론 계속해서 리튬이온 배터리지만 더 초소형화하고 더 원가 절감을 하면서도 더 기능은 우수한 그런 배터리로 좀 나아가고 있고 얼마 전 제가 한 달 전쯤에 왜 2차 전지를 좀 눈여겨봤냐면 그때 이동채 그러니까 에코프로 회장, 이동채 회장이 그때 이런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캐즘 탓 좀 그만하고 정말 더 좋은 배터리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서 나아간다라면 그에 따른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찾을 수밖에 없다. 정말 기업가 정신 마인드로는 너무 멋있는 이야기였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뭐 성우 이런 회사들에서 다양한 이슈 모멘텀이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쪽에서도 전고체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에코프로에서 나오는 전고체 이슈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성우에서 나오는 호재 모멘텀이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더 밀접한 영향을 보이고 그다음 테슬라에서 이제 앞으로 준비하는 로보택시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이런 쪽에도 배터리가 공급이 된다는 사실이 또 알려진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강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성우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우 이 종목 지금도 좋은 시점이 맞다라고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와룡 선생님은 이제 지난주에 스튜디오 미르를, 한선호 위원님은 지난주에 워트를 공략하면서 두 종목 모두 이번 주, 이제 한 주 만에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번 주는 어떤 종목으로 대응을 해볼지 기대 많이 됩니다. 먼저 와룡 위원님. 네. 자, 지난주에는 스튜디오 미르였는데 이번 주는 어떤 종목으로 다음 주를 대응해 볼까요? 네, 다음 주도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네. 중국의 한알령 해제와 함께 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하나 골라왔습니다. 네. 아직은 뭐 크게 바로 올라갈진 않더라도 여러분께 충분히 수익을 낼 유망주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봤으면 좋은 종목인데 바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잭시믹스 들어보셨어요? 네, 이제 운동복. 네, 운동복. 네, 뭐 없죠. 레깅스라고 해서 뭐 운동복도 네, 있고. 저도 좋아해요. 네, 네. 이 종목인 바로 이 회사 종목 이름은 브랜덱스 코퍼레이션입니다. 아, 네. 브랜덱스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종목이 온라인에 최적화된 브랜드 연구 개발, 뭐 소셜 네트워크에서 일단 옷을 만드는 곳입니다. 국내적인 대표적인 애슐레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요가복이나 골프복. 아니면 레깅스 이런 러닝웨어까지 망라해서 이런 종목을 의류를 팔고 있는데 이 회사가 최근에 이렇게 13,300원까지 가던 종목이 지금 5,000원까지 하락을 했었어요. 최근에 지금 불과 작년이죠. 근데 작년에 이렇게 빠지면서 실적이 나빴는가 하면요. 작년 2024년에 매출이 2,766억이었고 또 영업이익이 249억이고 나쁘지 않은 회사였어요. 근데 자세히 뉴스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 부분에 창업자 두 분이 부부인데 뭐 이혼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주가의 하락을 좀 만드는 재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걸 이겨내고 이제 서서히 상승세를 나타내려고 지금 활주로를 이제 기억하고 있어요. 이 종목이 왜 제가 추천드리냐? 이 회사가 지금 중국에 진출을 하고 있죠. 이 일본, 대만, 중국 등 해외 지역에서 매출 성장을 해서 중국 본토까지 다양한 지점을 세면서 이제 중국 잭시믹스 이런 옷들을 팔게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레저 이런 쪽으로 해서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레깅스 그리고 요가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매출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고 만약 한알령 해제를 통해서 이게 만약에 수출 실적이 더 가능해진다면은 작년도 매출도 영업이익 250까지 나오는 회사인데 충분히 이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점에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한 13,000원에서 한 9,000원 정도까지 절반 정도 수준 한 9,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목표를 잡았으면 좋겠고 이 회사의 손절은 지난번에 저점을까지 안 내려갔는데요. 5,000원까지 안 내려갔지만은 일단 5,000원이 내리면 이 회사에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심각한 위기가 있을지 모르니까 리스크를 손절하시고 그 외에 중간에 내려왔다가 뭐 5,700원 오면은 땡큐하고 매수해서 중국 매출을 지켜보시고 중국 잭시스 매장이 몇 개나 늘어나는지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좋은 알짜배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머니와이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난주 이 시간에 와룡 위원님께서는 중국 소비주로 스튜디오 미르를 공략해 주셨고 어제 엄청난 급등이 나왔죠. 네, 이번에도 중국 소비주인데 이번에는 의류 관련한 기업입니다.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운동복 기업이죠. 잭시미스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중국 소비와 관련해서 다음 주 시장에서 큰 움직임 기대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한선호 위원의 다음 주 공략주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워트로 공략해 네. 주셨고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상승이 네. 나왔어요. 자, 이번 주도 바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기업 알려주세요. 네, 충분히 나올 만하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제가 이 종목을 이전 타 우리 프로그램에서 언급드렸던 PIE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 프로그램이 이제 바뀐다고 개편한다고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이야기할 데가 없을 것 같아서 딱 마침 오늘 또 좋은 자리에 좀 놓여져 있고 여러분들이 또 다가가기에는 괜찮은 구간이 아닐까 생각돼서 PIE를 다시 가져왔고요. 물론 제가 언급드리고 206% 정도가 상승이 되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가의 조정을 고점에서 한 30% 이상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점의 타점을 잡고 들어가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유리기판을 검사하는 솔루션 TGV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는 소식에 이슈가 뜨겁게 달아올랐던
그러한 종목이에요. 물론 신규 상장 종목이 정말 뜨겁게 갈 때는 강하게 올라가지만 그 조정폭 또한 또 내려올 때는 강하게 내려갑니다. 어느 정도 파동은 내가 예상을 하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원래 유리 기판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해서도 홈팩터 공정에 사용 가능한 AI 영상 처리 알고리즘을 또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재료를 좀 받을 수 있는 또 하이브리드성 회사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 2차 전지 관련 모멘텀에 다시 한번 이전 고점을 한번 회복하는 그러한 시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차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볼 건 없겠지만 정말 멋진 봉오리 하나를 만들고 그리고 조금은 크게 33% 정도 내려온 가격 구간입니다. 어느 정도 고점에서는 매수하는 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리지만 주가가 항상 고점을 찍고 이러한 파동 랠리를 장기 저점 그러니까 추세의 변곡점 이런 구간에서 진입하시는 건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에 올라갈 때 주식을 보는 게 아니라 내려온 구간에서 반등할 수 있는 재료와 그 흐름, 기술적인 부분을 만든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되고요. 월요일날 진입 충분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목표가는 오히려 전고점을 정말 넘어가는 16,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7,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제 시장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한 종목 소개해 주셨습니다. HBM 관련주고요. PIE 오늘 목표가 16,000원까지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번 주는요. 두 분이 PIE 그리고 브랜드X 코퍼레이션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종목 오늘 소개해 드렸는데 서로의 종목들을 보고 또 두 분이 모두 엄지를 서로 치켜 세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제 사이좋게 두 분의 종목이 함께 날아가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서 두 분과 따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와룡 선생님, 자 오늘 또 무료 공개 방송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열어주실 텐데 오늘은 어떤 내용을 주제로 담아주시나요? 네, 오늘이 3월절, 네. 3월이죠.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고통스러웠던 금요일을 잊고 3월에는 네, 다시 운동화 끈을 메고 뛰어야 되겠죠. 3월에 올라갈수록 방금 PI도 좋고 브랜드 코퍼레이션 예를 보셔가지고 다음 주 많이 올라가서 수익을 냈으면 좋겠고 3월에 어떤 종목이 유망할지 그리고 3월에 투자 전략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룡 선생님과 함께 이제 3월이 시작된 만큼 3월엔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지,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함께 소통하면서 다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선우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3월의 시작인데 오늘 어떤 이제 주제로 다뤄주실 건가요? 일단 저는 금요일 날 제가 아마 이 공개 방송 주제를 뽑았을 텐데 이게 단기 급락 그러니까 저는 찔끔찔끔 조그만 수치로 내려오는 것보다 오히려 조정을 받으면 한 번에 받고 그리고 이게 정말 조정 끝이라는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 조정이 끝난 게 아닌가 생각을 금요일 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미증시에서 반등이 있었고 물론 월요일 날 국내 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월요일 다시 한번 미증시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게 단기적으로 빠르게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께 화요일부터 해서 다시 한번 투자의 모멘텀을 어떤 방향으로 설계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려볼까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한선우 위원님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에서 못다한 궁금증들 소통하시면서 전략까지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두 분에게 궁금한 게 금요일, 이제 어제 시장이 굉장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청자분들도 3월의 시장은 어떨까라고 걱정들 하실 텐데 금요일에 조정이 있었던 만큼 이제 화요일 개장을 할 때 시장이 좀 궁금하거든요.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해요. 먼저 와룡 위원님, 화요일 시장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세요? 화요일 시장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과도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자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88포인트는 너무 과도했어요. 그게 뭐 외국인도 매도가 있었지만 우리 그 개인들도 좀 이렇게 빠지니까 불안하다고 매도한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명한 개인들은 뭐 외국인 기관들 걸 많이 받아줬지만은 일부 분들은 자기 손절을 해서 투매에 동참했던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화요일 장세는 저는 반등이 나올 거고 화요일부터 10차 도질 나오든지 아니면 미국장이 이틀 연속 좋아서 갭 상승으로 나오든지 다음 주 화요일은 나쁘지 않은 장세니까 여러분 정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좀 위안이 됩니다. 화요일 그래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기이니만큼 걱정 조금 내려놓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선우 위원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이 맞습니다. 네. 2월에 일단 상승이 고점을 완전 딱 찍고 주가라는 게 이제 보통 고점을 찍을 때는
완전히 폭풍하는 그런 꽃다운 시세를 끌고 난 뒤에 죽어요, 주식이. 근데 2월의 상승은 완만한 상승이었고 거기에서 이제 한 번쯤 이렇게 크게 미끄러져서 내려온 건데 저 역시 월요일까지 만약에 미증시가 반등을 한다면 정말 뭐 코스피 기준으로 마이너스 3.49인데 플러스 시초가가 한 1.6%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한 2에서 2.5%까지도 회복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락 뒤에 가장 좋은 게 상승 장악형이에요. 그렇게 장악해서 정말 더 크게 올라간다라면 아무래도 추세의 상승이 더 위로 갈 수 있는 정말 해답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 역시 화요일 증시가 많이 기대되고 좋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금요일에 큰 조정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걱정이 있으시겠지만요. 이제 다음 주 시장 두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 주셨으니까요. 다음 주도 저희와 함께 기대 많이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무료 공개 방송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직후 두 분과 함께 전략도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와룡 선생님, 한선우 위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